라파엘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바티칸에서 라파엘로가 한 것이 엄청 바빴습니다. 1508년에 와가지고 20년에 죽을 때까지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 50명에 달하는 제자들을 거느리고 해도 일손이 부족할 정도였고, 그래서 라파엘로가 제자들을 거느리고 한 작품들이 수준의 편차가 큽니다. 굉장히 괜찮은 작품도 있고 좀 떨어지는 작품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라파엘로의 약점이라고 지적되죠. 너무 주문이 많으니까 이거는 교황청에서 교황이 주문한 거고, 이것 말고도 개인들이 지난번에 봤지만 아고스티노 키지나 추기경도 이런 여러 사람들이 주문을 했기 때문에 정말 몸이 10개라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서 했기 때문에 그 작품의 편차가 좀 심합니다. 예, 그런 점이 있어 오늘은 우선 바티칸 로지아를 보시겠습니다. 바티칸 로지아는 1516년에서 라파엘로 죽은 다음에 제자들이 완성했는데 1529년까지 이 바티칸 로지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라파엘로 보시면 요게 피렌체 시절인데 아마 가면 갈수록 얼굴이 많이 상했죠. 이때는 죽기 직전인데 너무 일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라파엘 로지아는 뭐냐면 지난번에 보신 라파엘로 방, 요 네 방 요쪽에 동쪽 면에 로지아는 뭡니까? 한쪽은 벽으로 막히고 한쪽은 기둥이 있어서 밖으로 뚫린 공간입니다. 그걸 로지아라고 부르는데 이탈리아에서 만든 로지아인데 요걸 라파엘 로지아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거거든요. 요건데 이게 바티칸 박물관인데 요쪽에 라파엘로 로지아가 있습니다. 요쪽에 라파엘로의 방, 그리고 여기에 라파엘 방이 그쪽에 이 동쪽면, 이쪽이 동쪽입니다. 이쪽이 동양이거든요. 로마. 요게 라파엘로 로지아입니다. 이게 산 다마소 그 코티아드라고 여기 조그만 그 앞마당이 있습니다. 그 앞마당을 내려다보고 요걸 라파엘로 로지아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내려가면 여기가 옛날에 벨베데레 카지노가 있고 사도공하고 브라만티가 이거를 300m에 달하는 것을 연결했습니다. 양쪽에 벽을 써서 여기서 요게 라파엘 로지아가 있고 이게 북해안이고 동쪽면에 요쪽에 요게 라파엘 로지아고 여기에 라파엘 로지아가 있습니다. 라파엘로 방 옆에 이겁니다. 이거. 근데 지금은 뭡니까? 유리창으로 다 막아놨습니다. 원래는 이게 뚫려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로지아라고 불렀습니다. 요쪽 면 요겁니다. 요거를 라파엘 로지아가 있는 공간인데 1층은 바닥층에서 아무것도 없고 2층에도 그러니까 보통 말은 2층, 이 사람들 용어는 1층입니다. 이건 바닥층, 1층, 2층, 3층 합니다. 이거를 2, 3, 4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닥층, 1층, 2층, 3층인데 여기도 로지아가 라파엘로가 장식을 했는데 그건 없어졌고 지금 남아있는 게 메인이 여기입니다. 2층. 그러니까 보통 용어로 3층, 2층에 있는 로지아 장식하고 4층에도 있습니다. 4층에도 있어서 이거를 전체를 바티칸 로지아입니다. 바티칸 로지아. 그러니까 사도공에 있는 로지아. 첫 번째 로지아,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요게 제일 중요하죠. 요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 이 라파엘로 방 동쪽면에 있는 라파엘로 로지아를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원래 마을로 1층 또는 2층에 있는 로지아도 있었는데 여기도 장식을 해서 이건 없어졌고 여기랑 여기인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 있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에 3층 또는 일반 말로 4층에 비비에나 추기경의 목욕탕이 있습니다. 비비에나 추기경의 목욕탕.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온돌이 발달했잖아요. 이 고대 로마도 제가 고대 로마 이야기할 때 고대 로마도 바닥에 열을 가하는 그 시스템이 발전했습니다. 고대 로마에 이미 공중 목욕탕이 엄청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히팅 시스템이 엄청났습니다. 히팅 시스템. 이들도 바닥에 그 난방을 하는 방식이 굉장히 발전했는데 16세기 초반에도 이 바티칸의 사도궁에 비비에나 추기경의 목욕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추기경이 얼마나 그 힘이 셌으면, 예? 그 목욕탕이 있었겠습니까? 개인 목욕탕이. 이 사람입니다. 이 비비에나 추기경은 누구냐면 성직자인데, 그 레오 10세가 메디치 가문의 레오 10세가 1513년에 율리우스 2세 죽은 다음에 교황이 되는데, 그 레오 10세 교황 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오 10세가 굉장히 총애해서 사도궁의 요 부분의 4층을 3층 또는 4층을 쓰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레오 10세의 최측근이었습니다. 레오 10세의 최측근이니까 대단했겠죠. 라파엘한테 부탁해서 여기다, 요 4층의 일부에다가 자기의 목욕탕을, 그러니까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예? 여기 이제 그 난방이 들어가서 따뜻한 분이 나와서 목욕을 할 수가 있어요. 목욕탕을 설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목욕탕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라파엘로는 어느 정도로 갖고 왔냐면, 라파엘로한테 결혼을 하라 그래서 라파엘로 결혼하고 총각이니까 자기 조카 딸을 소개해서 약혼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1813년경에 앵그르라는 프랑스화가, 신고전주의화가 라파엘로를 엄청 좋아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우리가 본 의자의 성모, 뭐 이런 그 앵그르가 라파엘로 아주 광인데, 앵그르가 그린 그림입니다. 비비에나 추기경이 옆에 있고, 가운데 있고, 라파엘로랑 비비에나 추기경의 조카 딸이 약혼하는 관계인데, 라파엘로 결혼 안 했습니다. 약혼만 하고. 왜? 라파엘로는 애인이 있었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초상을 잠깐 봤지만 빵집딸, 빵집딸이 있었죠.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있다가 1520년에 죽었죠. 그래서 이거는 라파엘로가 그린 비비에나 추기경입니다. 비비에나 추기경인데, 당시 레오 10세 그 궁정에서 최고로 실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요 4층 또는 3층의 한 공간에 목욕탕을 만들어 달라고, 꾸며 달라고 라파엘로한테 부탁했습니다. 아마 미켈란젤로 같으면 이런 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요게 정사각형방입니다. 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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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가 5m 정도 되는데, 당시 교황청의 고위직들이 어떤 문화를 동경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한때는 1960년대, 70년대는 고미술, 그러니까 고미술에 대한 70년, 80년대 고미술, 우리나라 고미술에 대한 게 굉장했죠. 16세기 초반에 로마 교황청의 최고위층은 이렇게 로마 제국 시대의 실내 장식, 이런 걸 엄청 선호했습니다. 라파엘로 자신도 그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요 비비에나 추기경의 그 목욕탕은 2.5m, 2.5m, 2.5m 이 때문에 5m 정도의 높이의 공간인데, 완전히 네로 황제의 도무스 아우레아, 황금 궁전의 장식을 거의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의 복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앤티크, 이런 게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성직자들, 인문학자들, 그리고 예술가도, 라파엘로 자신도 이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욕조가 있고, 따뜻한 물이라서 여기서 욕실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장식이, 보시면, 근데 이제 여기 장식이,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팔라초 대 정도는 아닙니다. 프스케방 정도는 아닌데, 들어가서 보면 낯 뜨거운 장면들이 많아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비비에나 추기경이 죽고, 실종했습니다. 그 레오 10세가 굉장히 아꼈는데 나중에 눈밖에 났어요. 그 다음에 이 방이 약간 버려져 있다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성직자가 쓴 목욕탕 치고는 너무 야하다. 그래서 다 회치를 해버렸습니다. 여기 다 회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신 팔라초테의 그 프스케 방처럼 그렇진 않은데, 로마 제국의 어떤 그 그로테스크, 또 관능적인 장면들이, 야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목욕탕이니까, 우리 그 목욕탕은 좀, 그 욕실이니까 약간 그렇게 꾸며놓잖아요. 이게 전형적으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회치를 했는데, 회치를 했다가 20세기에 복원을 했습니다. 복원해서
완전히 공개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2.5인데 여기 장식들이 이렇게 그로테스크한 장면들, 푸토가 달팽이 전차를 썰매요. 달팽이 전차를 타고 자는 장면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는 보고 나왔습니다. 야한 장면입니다. 사티로스가 인간이나 또는 다른 저거랑 성교하는 성행위를 한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거는 잘 공개를 안 합니다. 복원을 하긴 했는데 여기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 벽화들의 형식이 네로 시대 이게 지금 네로 시대 황금궁전에서 발굴된 건데 이런 식으로 장식을 했다는 거죠. 근데 라파엘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로테스크 장식, 그리고 이런 장식들을 에로틱한 그런 장식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라파엘로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장식의 설계는 라파엘로가 했습니다. 라파엘로가. 이렇게 그로테스크한 장면들, 그리고 이렇게 비너스나 아도니스, 비너스나 아도니스가 이렇게 껴안고 있는 장면들, 이런 좀 관능적인 장면들로 그로테스크, 그리고 관능적인 장면들로 벽 전체를 장식했습니다. 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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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m. 그래서 이거는 뭐 예술적으로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당시 16세기 초반에 그 인문학자들, 고위 성직자들, 또 라파엘로 같은 예술가들이 로마 제국 시대의 그런 그 실내 장식을 복원하는 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죠. 라파엘로가 로마 고전 그 미술을 중시했다는 것은 지난번에 라파엘로 방에서 여러 번 봤지만, 이런 그로테스크 장식이 하나는 자연주의적이고 이런 식물이 많고, 또 하나는 의외로 나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 남성의 작은 나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그로테스크 장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 사도궁의 4층의 한 구석에 있는 비비에나, 지금 이건 회치를 벗겨놓고 완전히 복원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 상당히 에로틱한 장면들이 많다는 거죠. 나머지는 천정이고 벽면 전체를 그로테스크 장식 또는 네로 황제의 황금 궁전 장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네로랑 아그리피나입니다. 네로의 어머니죠. 근데 나중에 네로가 그러니까 아그리피나가 네로를 황제로 만들기 위해 엄청 노력했는데 나중에 네로가 자기 어머니를 죽이는데 황금궁전이 어디 있냐면 콜로세움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황금궁전이 64년에서 68년까지 로마 대화재가 나온 64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네로가 로마가 큰 화재가 나니까 싹 쓸어버리고 새로 짓겠다 해서 이 어마어마한 궁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여기 큰 호수 같은 것도 연못이죠. 큰 호수 같은 곳에서 여기다 배도 띄우고 뭐 난리를 하다가 68년에 죽어서 폐허가 됐는데 나중에 이게 16세기 후반에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황금궁전. 근데 그 안에 장식들이 이런 그로테스크랑 관능적인 장면들, 그런 거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게 15세기 후반하고 16세기 초반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라파엘로도 이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그것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이게 이제 로마 시대 벽화들인데 이런 식으로, 그 남자가 옷을 보고 대충 이런 관능적인 장면들 있어. 이렇게 여기 이제 요게 조그만 벽화들은 상당히 관능적인 장면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거로 장식되어 있는 게 비비에나 주경의 욕탕, 그러니까 욕실입니다. 욕실인데 그걸 라파엘로가 담당했단 말이죠. 여기 아까 우리가 비너스랑 마르스 이야기 하잖아요. 이 장면이 왜 나왔냐면 이게 비너스의 마르스입니다. 그러니까 비너스가 바람을 핀 거죠. 근데 마르스가 나중에 큰 멧돼지한테 죽습니다. 근데 그 멧돼지가 아마도 마르스가 보낸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장면이 나옵니다. 마르스가 칼을 들고 아도니스를 쫓아가는데
여기에 비너스랑 그 아도니스의 이런 러브씬이 그려져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 바티칸 로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3층, 그러니까 정식 용어로는 2층에 있는 겁니다. 2층에. 요거는 여기 있습니다. 바로 라파엘로의 방 바로 옆에, 요쪽 매, 동쪽 매의 2층에, 그러니까 일반 용어로는 3층, 얘들 용어는 2층에 65m에 달하는 총 복도죠. 일종의 복도. 한쪽 면이 뚫렸었는데, 이쪽이 원래 뚫렸을 때 지금은 유리창을 맞지만 이쪽이 긴 복도입니다. 긴 복도가 무려 65m이고 폭이 4m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복도의 전체 길이가 65m고 동쪽 면은 뚫려 있었는데 지금은 유리창을 달았고 이게 서쪽 면이죠. 요 폭이 4m 다르는 이 긴 복도. 그러니까 이걸 로지아.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지금 복도인데 이 복도를 라파엘로가 자기 제자들을 가지고 장식 작업을 했습니다. 폭 4m에 길이가 65m면 천장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로지아가 65m에 달하는 긴 통로니까 엄청 있는데 그 천장하고 벽면을 완전히 다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식 미술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게 바티칸에 있는 바티칸 로지아 또는 라파엘로 로지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근데 요 층이 뭐냐? 바로 옆에 라파엘로의 방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라파엘로의 로지아입니다. 물론 그 위에도 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2층, 요 같은 층에 있는 라파엘로의 방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장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요거를 똑같이 모방한 그 로지아가 다른 곳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4m에 65m인데 요거는 바티칸에 있는 게 아니라 에르미타주, 상페테르스부르크, 러시아 거기 있는 겁니다. 거기 복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겠습니다. 우선 벽면, 서쪽 벽면이죠. 벽면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로테스크. 네로의 황금궁전에 있는 그로테스크로 아주 화려하게 장식해놨고 거기 뭐라고 써놓습니까? 레오 10세. 이게 레오 10세가 주문한 겁니다. 레오 10세가 1516년 정도에 주문했는데 레오 10세가 자기의 치적을 남기기 위해서 라파엘로한테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라파엘로가 자기 제자들을 이끌고 했는데 전체 길이가 65m니까 엄청나게 길죠. 65m면 달리기를 50m 하는 공간에 65m의 복도에 천정하고 벽면은 그로테스크로 아주 화려하게 장식했고 거의 레오 10세에서 요 로지아를 레오 10세 로지아라고도 합니다. 레오 10세 로지아. 이 레오 10세. 1513년에 교황이 됐다가 1521년에 죽었죠. 메디치, 로렌조 데 메디치의 차남,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이 레오 10세가 라파엘로를 엄청 이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부 레오 10세가 라파엘로한테 주문한 작업들입니다. 요거 비비에나 추기경의 아파트 요거 빼놓고는 라파엘로를 로마 고대 유물 총괄 하교관, 그러니까 지금에 말하면 문화재 청장으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성 베드로 대성당의 신축 담당 총책임 건축가, 또 조금 이따 보시지만 테피스트리 주문해서 레오 10세만큼 라파엘로한테 많은 주문을 준 사람이 없습니다. 율리우스 2세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엄청 아꼈죠. 이 초상화도 레오 10세가 라파엘로가 그려준 겁니다. 지난번에 몇 번 봤지만. 그래서 이게 장식이옵니다. 당시 그로테스크 장식의 최고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라파엘로 혼자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장식들, 벽면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장식해놨습니다. 65m로 이렇게. 이런 거를 그로테스크 장식인데 이게 뭐냐? 네로의 황금궁전에 있던 장식을 응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미술, 앤티크풍이죠. 앤티크풍.
그 다음에 위에는 요거는 그 제가 사진이 없어서 이걸 가져온 이렇게 된 겁니다. 요런 둥근 아치로 65m를 13개의 구간으로 구획을 해놨습니다. 13개. 요런 게 둥근 아치. 요런 아치로 천장을 정사각형 공간을 13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영어로 베이합니다. 베이가 13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쭉 해서 요거는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 복제해 놓은 거고 사진이 없어져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아치의 안쪽 면도 전부 장식을 했고 요게 이제 천장입니다. 근데 요런 공간이 13개 있습니다. 13개 있는데 각 한 천장 요 구획 하나마다 4개의 본 그림이 있습니다. 성경에 관련된 구약 성경에 관련된 4개의 본 그림이 있고 장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주 스투코랑 벽화들로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장식 미술에서는 16세기에 나온 전반기에 나온 최고 수준입니다. 요런 식 그 천장을 13개를 만들었어요. 복도 벽이 쫙 있는데 그걸 이렇게 구획을 해가지고 둥근 천장을 구획을 해서 요런 걸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하듯이 요런 게 13개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칸입니다. 첫 번째 칸은 요런 식으로 장식했고 정말 정밀하게 장식했습니다. 이건 스투코를 썼습니다. 스투코랑 벽화를 썼어요. 그러니까 장식 미술의 최고 가운데에 있고 네 구토에 동서남북에 메인 그림이 있습니다. 메인 그림. 그래서 첫 번째가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천지창조. 신이 빛과 어둠을 가르고 뭐 이런 것입니다. 달과 해를 만들고 동물 식물을 만든다. 미켈란젤로죠.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예배당에 천지창조 한 것죠. 천장처럼. 그런 식으로 그렸는데 그림의 수준은 미켈란젤로를 본다는 건 알겠지만 수준은 떨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브의 탄생. 이브를 만들어낸 거.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고 이렇게 하는 거. 미켈란젤로를 흉내냈습니다. 그러니까 라파엘로가 설계했지만 그림 수준이 뭡니까? 라파엘로가 하지 않았죠. 제자들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라파엘로의 문제입니다. 라파엘로의 작품들의 문제가 제자들이 했기 때문에 도안은 라파엘로가 했습니다. 그렇지만 라파엘로가 워낙 바쁘니까 제자들이 해서 작품의 수준은 많이 떨어집니다. 네? 이런 것들을 흉내냈죠. 이런 것들을 흉내내서 라파엘로 로지아의 첫 번째 구간, 천장의 첫 번째 구간에 천지창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담과 이브 이야기.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모방했는데 수준은 엄청 떨어집니다. 이게 그 중에 있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추방되는 장면인데 수준이 엄청 떨어지죠. 네? 수준이 엄청 떨어지고 이거는 마사초의 브랑카치 예배당에 그거를 말하자면 응용했죠. 거의 응용했는데 이 바티칸 사도궁에 있는 라파엘로 로지아의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천장화들은 수준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장식적인 면에서는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 이런 장식들 이건 아주 최고 수준입니다. 천장화는 미켈란젤로를 흉내내는데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13개의 구역이 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다 다른 방식으로. 그걸 한번 자세히 보시겠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겁니다. 첫 번째,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장면. 아담과 이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노아 이야기입니다. 다른 식으로 꾸몄죠. 그러니까 그 천장의 13개의 구역을 다 다른 식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 구역은 전혀 다른 식으로 구했습니다. 노아 이야기를 그런데 마치 뭡니까? 아까 이건 나중에 이 줄리오 로마노가 이걸 여기서 배운 거죠. 여기 뭡니까? 마치 천장에
건물이 있어, 기둥이 있어서, 단축법이 있어서 기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거인의 방의 천장에 높이 원주가 있어서 거기 사람들이 내다 보이는 것처럼 눈속임, 단축법을 썼는데 여기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죠? 노아 이야기는 가운데 이런 장식이 있고 마치 뭡니까? 하늘이 뚫려 있고 건물이 서 있고 기둥이 서 있고 그 내면에 노아 이야기를 그려놨습니다. 그림 수준은 분명히 미켈란젤로를 흉내냈습니다. 나신들. 그렇지만 많이 떨어집니다. 미켈란젤로에 비해서는. 미켈란젤로 중 인물이죠. 네? 풍경은 다르죠. 미켈란젤로는 풍경은 안 그렸으니까 거의.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또 홍수, 노아의 대홍수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미켈란젤로 그림에 비하면 흉내내는데 그림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장식이 13개를 다 각양각색의 장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식면에서 대단한 거죠. 하늘이 뚫려서 별이 있고 기둥이 서 있는데 거기다가 노아 이야기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단축법, 이거는 줄리오 로마노가 나중에 이거를 팔라초테의 거인의 방에서 훨씬 아주 멋지게 구사하죠. 이런 단축법을. 그 다음에 그 제사 지내는 광경. 그 다음에 또 이거 공간 또 다른 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공간은 다른 이야기. 구약성서. 구약성서인데 뭡니까? 장식이 다르잖아요. 아까는 또 다른 식으로 장식을 했죠. 천정을. 내면에 구약성서에 관계된 이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장식을 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식 면에서는 이런 것도 스투코를 써서 석고 일종의 스투코를 써서 아주 화려하게 치장을 했습니다. 화려하게. 그래서 이거랑 다르죠. 다른 것도 첫 번째 거는 이런 식으로 13개의 천장 공간을 전부 다른 식으로 치장하고 내용은 구약성서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성서.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네베의 천정에 천지창조를 그리는 것처럼 그걸 흉내냈는데 그림 수준은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장식적인 면에서는 대단하단 말이죠. 7번째 구간은 교황을 찬양하는 공간입니다. 중앙에 교황의 문장이 그려있고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화려하게 스투코나 이런 다양한 장식재를 써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그래서 또 다음 공간은 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3개 천장의 공간이 전부 다른 식으로 장식됐단 말이죠. 메인 그림은 이거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에게 메인 그림은 그렇게 수준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처럼 획기적인 작품은 아닌데 장식을 보시면 13개를 다 아주 각양각색의 장식으로 해놨습니다. 각양각색의. 이건 이제 그 뭡니까? 모세가 그 시나이 반도를 그걸 건너는 광경이죠. 홍해를 건너는 광경인데 그림의 수준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 미켈란젤로를 흉내냈습니다. 미켈란젤로 분명히. 그 다음에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들. 이런 구약 성서들. 그 다음에 이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은 뭐냐면 밧세바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지금 야외에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옷을 벗고. 근데 군대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위에서 누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다비드.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그 유대인의 왕이 된 다음에 밧세바는 누구냐면 다윗의 신하의 처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광경을 봤는데 밧세바가 일부러 보여주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밧세바의 남편을 전장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그 애를 낳죠. 그래서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에 저는 뭐 성경을 잘 모르지만 성경에 이런 그런 소위 말해서 야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이게 밧세바 이야기입니다. 밧세바 얘기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밧세바 얘기를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광경을 보고 남편을 전장으로 보내서 남편을 죽게 만들어서 결혼하죠. 요거는 1889년에 장 레옹 제롬무라는 프랑스 화가가,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프랑스 화가가 그린 밧세바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있고 밧세바가 이 뭡니까? 옥상에서, 건물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 이야기를 그리는데 요게 그 로지아 천장에 있는 밧세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3개 구역 전부를 다 다른 식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입니다. 13번째. 마지막은 신약성경입니다. 13개 공간인데 12개는 전부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이야기고 마지막만 신약성경인데 예수죠.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방박사가 참배하는 광경. 그 다음에 예수가 세례받는 광경. 그죠? 예수가 세례받는 광경인데 이거는 뭡니까? 마사초. 그러니까 마사초가 브랑카치에 배당해. 그러니까 마사초의 영향을 미켈란젤로도 많이 받았지만 라파엘로도 피렌체에 있을 때 마사초 그 그림을 열심히 베꼈거든요. 이 성 베드로가 세례를 하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옷 벗고 있고 벌벌 추우니까 벌벌 떨고 있는 장면. 그거를 맞으면 그러니까 비슷하게 그렸죠. 흉내냈죠. 그래서 이 브랑카치의 배당,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 예? 그러니까 이건 라파엘로가 그린 거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렸죠. 제자들인데 이건 뭡니까? 그 다빈치의 이런 거를 흉내낸 거죠. 그래서 13개의 천장을 각자 다른 식으로 단축법을 써서 기둥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식으로 장식해서 여기 있는 요 성경 내용에 관련 그림들은 수준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건 뭐 분명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장식만큼은 당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화려하게 장식을 했거든요. 다 다르게. 이렇게. 천장 장식이 다 다릅니다. 13개가. 그래서 이거를 레오 10세가 주문해서 레오 10세의 로지아 하기도 합니다. 레오 10세의 로지아. 그래서 이렇게 그로테스크. 그러니까 이게 그로테스크가 얼마나 유행이었는지, 이 네로의 황금궁전에서 발견된 이런 장식들, 이게 정말 대유행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옆에 다른 천장면을 스투코라고 석고 비슷한 거로 화려하게 조각해 놓은 것처럼 장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장식면에서, 그래서 이게 너무 65m, 말이 그렇지 4m에 65m의 천장을 전부 이렇게 장식했으니까 그 화려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18세기 말에, 18세기 후반에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입니다.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가, 그러니까 짤이었죠. 여성이었지만 짤이었습니다. 예카테리나 2세가 자기 밑에 예수가들에 시켜서 요거를 베껴오라 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게 상트페테르스부르크의 겨울궁전에 있는 로지아입니다. 조금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장식을 베꼈습니다. 그러니까 베낀다고 해서 거의 100% 그대로 베끼지 않고 요런 레오 10세 로지아 또는 라파엘로 로지아를 이거죠. 이거는 라파엘 로지아입니다. 레오 10세. 페테르스부르크의 예카테리나 2세가 겨울궁전에 그대로 모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대로는 아닙니다. 좀 다르게 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 다양한 식으로 해서 벽면 보시면 알겠죠? 엄청나게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예? 이거는 18세기 말에 한 겁니다. 18세기 말에 라파엘 로지아의 영향을 받아서, 라파엘 로지아 또는 레오 10세 로지아의 영향을 받아서 예카테리나에서 이게 겨울궁전에 있습니다. 상트페테르스부르크의 에르미타시 박물관. 이게 뒷면입니다. 이 정면이죠. 이 유럽 건물들은 이게 에르미타 겨울궁전이거든요. 겨울궁전인데 지금은 박물관이 됐지만 겨울궁전에 보면 얘들 건물은 항상 이게 앞마당이 있죠. 앞마당이 있고 요쪽이 땅 쪽이고 요쪽이 강 쪽입니다. 요쪽에 네바강이 있죠. 이렇게 상트페테르스부르크를 흐르는 네바강, 그리고 거기에 에르미타시, 이게 겨울궁전입니다. 근데 이 에르미타시 박물관은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 엄청나게 큰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 러시아나 소련이 옛날에 예술품들을 많이 가져가 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정말 감을 잡기 어려울 정도인데, 이 에르미티시 박물관,
겨울궁전의 한 복도를 예카테리나 2세가 18세기 말에 라파엘로 로지아를 흉내내서 장식을 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메인 그림들의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이 장식이 정말 16세기의 최고 수준으로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했단 말이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겨울궁전에 있고, 여기 이게 이제 그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 있는 겁니다. 65m 공간을 똑같이,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 재현을 해놨습니다. 여기다.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요게 이제 메인이고, 라파엘 로지아 또는 레오 10세 로지아고, 여기도 장식이 있었는데 이건 없어졌고, 요 위에 아까 비비에나 추기경의 욕실이 있었던 그 공간에 로지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로지아가. 그거는 비비에나 추기경의 로지아입니다. 이거를 비비에나 추기경이 주문했거든요. 아까 라파엘로를 약혼시킨 자기 조카나. 요게 길이가 15.74, 한 16m 되고 폭이 3.1mm입니다. 16m, 3.1mm.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게 다는 아니고 요 일부입니다. 아까 여기 요 로지아는 길이가 65m에 달했거든요. 요거는 요 4층 또는 3층에 있는 비비에나 추기경의 로지아는 요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길이가 16m고 폭이 3.1m고 높이가 4.64m입니다. 완전히 네로의 황금궁전의 그로테스크로 장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금궁전 도무스 아우레라의 장식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알겠죠? 아시겠죠? 여기 있는 비비에나 추기경의 로지아 16m, 3.1m, 높이는 4.64m인데 완전 이런 그로테스크로 아주 완전히 장식했습니다. 이런 걸 그로테스크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 보면 뭐 별로네 이러지만 16세기에는 이게 대단했고 라파엘로가 이런 장식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게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로 네? 이런 장식들입니다. 이렇게 식물이 있고 이렇게 다 있고 물론 약간 관능적인 장면들도 있죠. 네? 나신들 남자나 여자의 나신인데 이런 것들이 네로의 황금궁전의 벽면 장식. 그래서 그걸 나중에 그로테스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전체를 그로테스크로만 장식했습니다. 그로테스크. 이게 비비에나 추기경의 로지아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라파엘로 로지아 또는 레오 10세 로지아고 여기도 로지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장식주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작업할 때도 당연히 라파엘로가 총지휘를 했고 그 오른팔이 줄리오 로마노였습니다. 줄리오 로마노. 그러니까 많이 배웠죠. 줄리오 로마노가 라파엘로한테. 예. 그 다음에 이제 라파엘로의 주 작품 중에 그래서 이 라파엘로 로지아는 여기 있는 라파엘로 로지아는 주로 장식 미술 쪽에 더 가깝습니다. 장식 쪽에. 장식 미술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라파엘로가 그래서 이때는 라파엘로가 많이 자기 제자들 자기가 도안 되게 설계만 하고 되게 제자들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라파엘로가 다른 일 다 제치고 집중한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이겁니다. 타피스트리. 시스틴 예배당의 타피스트리 작업인데 이게 1516, 16년에 시작해서 1519, 21년에 끝났는데 라파엘로의 방, 라파엘로 방도 서명의 방은 라파엘로가 거의 다 했지만 다른 방부터는 제자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라파엘 로지아는 바티칸 로지아는 물론이고 근데 이 타피스트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시스틴 예배당이죠. 그죠? 서명의 시스틴 예배당인데 여기에 라파엘로 방이 여기 있었죠. 바로 옆에.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작업할 때 라파엘로가 바로 여기서 작업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둘이서 정말 그 의식하고 경쟁이
불꽃 튀었겠죠. 헤비급 챔피언들이 바로 옆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옆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한 링에서 붙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시스템 이벤트에 어떻게 됩니까? 2층에는 1480년대 드림팀들이 와서 벽화를 그리고 1508년에서 12년까지는 미켈란젤로가 천장을 그렸단 말이죠. 이건 아직 없었죠. 그 이 벽면, 1층 벽면은 커튼 또는 테피스트리 비슷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말씀, 이거 눈썹이 그림입니다. 그림. 그려져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정말 대단한 공간이거든요. 2층은 시스투스 4세. 시스투스 4세가 요청을 해서 장식했고 천정은 율리우스 2세가 미켈란젤로한테 주문해서 만들었는데 레오 10세도 뭡니까? 자기 치적을 남겨야겠단 말이죠. 레오 10세가 1층에다가 테피스트리를 걸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여기는 테피스트리를 걸었습니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여기다 테피스트리, 벽걸이들을 걸어서 중요한 행사 때 했었어요. 되게 당연히 종교적인 주제죠. 그런 관행이 있었는데 레오 10세가 라팔로한테 1515년 또는 16년에 주문합니다. 여기다가 사도행전이 베드로, 바오로 이런 예수 제자들, 사도들의 그 일대기를 그린 건데 그 중에서 베드로와 바오로의 일대기를 그린 테피스트리를 걸게 밑그림을 그리라고 주문합니다. 여기다 테피스트리를 걸어요. 그래서 걸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 1480년대, 1508년에서 12년까지 미켈란젤로 그림. 거기에 이렇게 가짜 커튼이 그려져 있었는데 이 공간에 물론 여기 테피스를 걸었어요. 어떤 테피스인지 모르지만 이따금 종교적인 거기다 레오 10세가 사도행전에 베드로랑 바오로를 위한 그 일대기를 테피스로 제작하게 밑그림을 그리라고 주문합니다. 그럼 라파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1480년대는 물론이고 자기의 영원한 라이벌인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밑에다가 이걸 그려야 되는 거니까 두 헤비급 챔피언이 그전에는 뭡니까? 미켈란젤로는 여기서 작업하고 라파엘은 여기서 작업했어요. 몇십 미터 안 떨어져 있지만. 근데 이거는 뭡니까? 같은 공간에서 대결이 벌어지는 겁니다. 라파엘로가 미켈란젤로도 천지창조 천장을 그릴 때 여기다 비계를 놓고 올라갈 때마다 이 그림들을 보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가 이거보다 잘 그려야겠다고 맨날 다짐을 했겠죠. 그 밑에다 라파엘로가 테피스트리를 위한 밑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라파엘로가 다른 일은 다 제자들한테 맡기고, 그러니까 여기 로지아 장식, 그 다음에 그 라파엘로 방 장식 이런 것들은 다 제자들한테 웬만하면 일임하고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그림들이 그리고 그 밑그림들의 근거에서 테피스트리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가 아주 가까운 공간이지만 다른 공간에서 작업하다가 드디어 시스틴 예배당 안에서 세기의 빅매치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라파엘로의 테피스트리 밑그림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